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3일 촬영이 다 와가는데요. 24일 아마 오전 중에 올릴 겁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고TV 자율구독료와 후원주 좀 부탁한다고 한 4, 5편의 영상에 올렸더니 한 7만원 들어왔어요. 7만원 보내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고고TV에 보시는 분들 참 지독하다. 지독해. 이번 영상은 이게 지금 그 청와대 용산 이전은 이거는 실패작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고고TV가 보수지만은 용감하게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는 고고TV에 하나뿐이 없어요. 2년 후에 보세요. 2년 후에. 지금 지방선거를 염려하는 댓글들도 많고 네이버 댓글에 지방선거는 한 달쯤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방송할 텐데요. 그 전이라도 유승민 씨가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그런데 지선의 양은 이 용산 이전 사건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몰라요. 지금 공학적으로 민주당하고 국힘이 싸우고 있는데 둘 다 등신들이에요. 음? 저는 2년 후를 바라보고 윤석열 5년을 본다는 거죠. 이게 청와대의 그 용산 이전은 두고두고 윤석열의 발목을 잡힐 겁니다. 발목을 잡을 겁니다. 윤석열이가 그 문재인은 적폐 5년을 갖다 청산하는 과정이 취임하고 한 몇 개월 있다 시작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따가리들을 잡아넣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거 안 하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할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그거 하라고 뽑은 거예요. 고고TV도 그렇고. 그런데 통합과 협치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 김순덕이가 동아일보 제가 김순덕 칼럼을 그 옛날에도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얼굴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어. 김순덕이는 김순덕이가 또 윤석열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 아주 난타를 해버려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상식적인 것이고 이게 합리적인 이성이에요. 어제는 내가 송화일보 송기평 칼럼을 갖다가 소개시켜 드렸죠. 도대체 너는 왜 유행가 가사같이 너는 왜 청와대로 안 들어가려나 하는 게 송기평 동아일보 칼럼을 소개시켜 드렸고 김순덕이를 내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김순덕이도 말이지 막판에 윤석열 당선시키려고 삐딱하게 그랬다 했었는데 김순덕이도 못 찾겠나 봐요. 그래서 김순덕이가 도발을 해버리네요. 그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고TV가 필부라서 정치인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쓰레기 우파 평론가도 아니라서 고고TV가 말하면 욕칠만 던지는데 늙은이들이 와서 걔네들은 솔직히 고고TV가 못해요. 그 평론가라고 나오는 놈들은. 김순덕의 도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왜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냐. 누구? 윤석열 너. 광화문이 된다더니 광화문 된다고 확신을 하더니 용산으로 간다고? 누가? 윤석열 너. 안 보놓고 실험하는 자가 누구냐? 윤석열 너. 문재인이가 안 보놓고 실험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제왕적 대통령 질이 아니겠는가? 제왕적 대통령 질이라 그럽니다. 질. 미친 짓이란 소리죠. 제왕적 대통령 질을 하는 놈이 누구냐? 윤석열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고고TV 입에서 아주 그냥 고급적인 단어나 또는 뭐 보수에서 밀은 대통령이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 그런 소리 들으려 하지 마세요. 고고TV는 날방송 생방송이면서 대한민국의 주체는 국민이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을 비판하지 않고 공무원을 비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박정희 하는 사람이고 김영삼 대통령한테도 김영삼 하는 사람이 고고TV입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며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도구에 불과하며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우리의 공복이고 모성들이다 하는
확고한 철칙이 있는 사람이 고고TV입니다. 20대 때부터. 고고TV가 과거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IMF 전에 자산 100억만 마련하자. 그리고 비례대표로 가서 정치를 4년만 하자. 그리고 나서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공무원의 저 조직을 갖다가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하나 세우자 했던 게 제 고고TV였어요. 집안에 아주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걸 포기했지만. 자, 김순덕의 도발로 들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좀 나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 해석을 넣겠습니다. 석 달쯤 대통령실 이전이 늦어진다고 아무도 잡아먹지 않는다. 누구를? 윤석열을 잡아먹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초기에 결정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거의 결정났어요. 안철수가 아무리 인수위를 갖다가 잘 구성을 하고 윤석열 5년에 반석을 닦는 안을 내놓더라도 윤석열이 청와대 이전을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땡깡을 부르는 순간 윤석열 정부 초기는 벌써 결정이 났어요. 한 정권의 승패는 종종 아주 초기에 결정된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쓴 내용이다. 이것이 윤석열이가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쓴 칼럼인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1호인 적폐청산에 5년 내내 매달리는 바람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맞죠?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10대 공약 중에 1호도 아닌 10번째다. 1호 공약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었고 만약 윤석열이가 실패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김순덕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수없는 소리라서 미안합니다.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출범도 하기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소란 때문일 공산이 크다. 고고TV가 한 일주일 동안 윤석열 용산 이전하지 말고 청와대 기어 들어가라고 지금 난타를 하고 있죠.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저는 보수를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에 실패하는 보수는 제2차 완벽한 괴멸에 들어갑니다. 늙은 애들 얘기 들어보지 마. 자유파 쓰레기 다 유튜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김순덕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간다는 거다. 대체 왜 윤석열은 이 중대하찬 시기에 대선 공약집 340쪽 중 329쪽에 실린 공약에 매달려 귀중한 정치적 자산을 까먹고 있는 건가? 그래서 납득이 안 간다. 왜? 무속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그러죠. 무속 때문에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다 그거예요. 무당에 의해서 무속에 의해 지배한 영적 영매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청와대 들어가면 겁살 맞는다. 청와대 간 거는 불안하다. 이런 거예요. 그걸 어느 신문, 어느 평론가, 어느 언론에서도 말을 못하죠. 이게 바로 제왕적 불통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세요. 제가 계속 그러죠. 5년 내내 시달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광화문으로 나오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왜 용산 기어 들어가려고 또 철옹성을 쌓느냐 이거죠. 뻥을 치면서. 용산공원? 그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최소한 7년 걸리고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잖아요. 용산공원을 완성하려면. 그 밑에 그냥 뭐 환경 오염 물질 막 기름 막 폐기물이 많고 첫 번째 섹터를 이런 말합니다. 광화문이 된다더니 용산은 안 간다고? 용산 간다고? 광화문만 된다 그러더니 용산 간다고? 윤석열은 압도적 승리를 했으면 또 모른다. 겨우 0.73% 차이로 이겨서 문재인한테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조롱을 받았는데 그래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탈권위적 이미지가 절실했을 수도 있다. 출근길에 국민과 인사하고 동력으로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펄펄 날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기대했던 거는 청와대 이전도 광화문까지였다. 광화문까지였다. 그래서 대선 기간 중인 1월 27일 날 윤석열은 이 말하기를 경호 문제나 외빈 접견 문제는 충분히 완벽하게 검토됐다. 인수위 때 준비해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시대를 열고 집무실 근무가 가능하다 하고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런데 당선 다음 날인 유영민이하고 이철이가 찾아와서 문재인 정부도 이전을 검토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묻기를 그래서 그래도 해야지 어찌하겠느냐 하고 광화문 시대를 재확인했다. 경호 문제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경호 문제 때문에 광화문 시대는 재앙이다. 나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광화문 시대는 재앙이니 용산으로 난 기어들어 가서 철옹성을 쌓겠다. 그런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17일 날 보도를 했고 모든 신문들이 그랬고 언론들이 상식적인 언론만 TV조선과 조선일보는 경호와 보안 문제 등으로 시민들에게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거다. 윤석열이가 대신 용산으로 옮기겠다. 사과도 없이 그냥 쥐봉을 들고 말이야. 100만 평의 공원을 갖다가 시민한테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다. 그 뒤에는 어떤 게 있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백드롭이 있었다. 파랑과 하양과 주홍을 갖다 놓고. 내가 그거 한번 반박하려고 그랬어. 존나게 깔려고 그랬어. 겸손하게 국민을 받들겠습니다. 백드롭을. 참 그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나서 인수위에서 국민한테 처음으로 보내는 그 심 주제니까 그건 못하겠더라고. 겸손하긴 개똥이 겸손 아니야. 두 번째 섹터. 김순덕이가 말하기를 안보 놓고 실험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아니 광화문이 불가능해서 용산을 선택했다는 건 그래 좋다고 치자. 근데 윤석열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 떨어졌다고 짬뽕 시켜 먹고 와서는 참 잘했어요 하고 칭찬받고 싶은 모습이다. 광화문과 용산을 짬짜면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짬짜면. 제가 그랬죠. 대감집 부인이 영부인이에요. 그 영부인을 한번 돌쇠마당새가 극탈을 하려고 그래도 오만 전략과 전술과 몸매도 가꾸고 조디도 틀고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빗장을 풀어주고 밤에 문을 갖다가 열어놓죠. 문재인이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가장 큰 문제는 안보이고 절차와 소통 문제는 다음이다. 김순덕의 말이에요. 우선 5월 9일 밤 12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인데 비록 문재인이 안보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기는 해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시기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략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더 확실하게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이거는 문재인이 옳다. 지금 우파 평론가들, TV 종편에 나오는 애들, 국힘 애들 다 똑같은 논리로 반박을 하죠. 문재인이가 하고 싶던 거야. 문재인이가 광화문 시대를 공략했던 거야. 근데 문재인이가 못했으니 윤석열이 하려고 그러는데 저 문재인과 윤석열의 공통 분모인데 왜 문재인은 속 좁게 딴지를 걸고 윤석열을 방해하느냐 이런 논리를 펴죠. 그 장성철이나 해도 그 똑같은 어휘를 갖다가 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문재인은 광화문 시대를 공략했고 1년 동안 계획 다 조사를 하고 하다가 안보 때문에 못한 거예요. 안보 때문에, 경호와 안보 때문에. 근데 윤석열을 앞에만 뚝 띄가지고 문재인도 하려고 그러는 거를
윤석열 하려고 그러다 못한 것을 윤석열이 진짜 실행에 옮기니까 셈이 나서 그런다. 미친놈들이야. 그 우파 유튜버들하고 우파 그 평론가들이. 아니 문재인이가 용산 같은데 다른 데 같은데 가려면 못 갔겠어요? 근데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적인 자산을 손실하며 대한조선 이래 최고의 명당터를 손실하며 너무나 복잡하고 국가 안보가 위해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용감하고 무식한 용감한 놈이 무식하면 용감해. 무식하고 용감한 놈이 윤석열이 한다는 거죠. 그 논리 자체가 틀렸어. 난 그런 걸 보면은 막 진짜 우파 유튜버나 그 우파칭하는 그 평론가들이 막 역겨워. 똑같은 논리로 말을 해.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억지예요, 억지. 윤석열은 광화문으로 안 나가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못 나가면은. 김순덕 말 이해갑니다. 이런 청와대에 대고 윤석열 경호 경비 담당장 이게 막 오타났다. 윤석열 경비 담당 이가 나중에 이제 경호처장 될 거 아니에요. 김용현이가 역겹다 하고 비판한 건 무례하기 짝이 없다. 김순덕이가 그래요. 주군에게 충성하겠다고 현직 대통령이 함부로 하는 경호팀장이 국민을 받아들일 리 없다. 이 똘끼가 있어 김용희. 종편 유튜버 나온 놈들 이 우파 평론가들은 절대 쓰면 안 돼요. 나중에 보세요. 윤창중이가 말이 유괴 가가지고 21살짜리가 20살 대학생 가지고 들어와 팬티 입고 그러다가 난리 났죠. 이것들이 반드시 사고쳐요. 응? 더구나 국방부 신청사가 안보에 취약하다는 민주당 설명 또는 선동이라고 치자 민주당의 설명 또는 선동을 들을수록 불안하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같은 일이 터져도 새 정부는 할 말이 없을 판이다.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하는 절차 한번 거치지 않은 채 너무나 서투른 탓이다. 김수덕이 말은 광화문으로 태어나와서 세월호 난동을 좌파나 문재인 쪽들이 쳐도 윤석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완력으로 밀어붙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더 커집니다. 그 난동이. 그러나 고고TV 생각은 좌파들이 이 용산 이전 문제를 갖고 윤석열이가 취임하자마자 광화문으로 촛불을 갖고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고고TV는. 고고TV에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다른 거 가지고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섹터. 그것은 윤석열이가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그것은 상식에 어긋난 제왕적 대통령 질이다. 대통령 질이다. 용산은 고려 때 몽고 침략군부터 일제 침략군까지 주둔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논리가 안 되고 상식이 없는 거야. 국힘이나 우파 유튜버 그 쓰레기 평론가들이. 이준석도 마찬가지. 아니 조선 총독부 자리가 그 총독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만큼 풍수지리 말이죠. 걔네 잡신을 모시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발달돼 있어. 풍수지리가 최고로 기레이 됐어요 한 데가 경복궁 터고 청와대 터였어요. 한반도 2000년 역사도 그렇고 거기가 풍수지리도 없고 총독부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데라우찌가 있던 일본군과 몽고군과 청군이 주둔했고 외국의 군대로 침략자들이 주둔했던 용산으로 가는 것이야. 이준석이하고 국힘 애들하고. 에휴 이놈들아 진짜 쪽팔려 죽겠다. 자, 김순덕 이야기 들어갑니다. 용산은 고려 때 몽고 침략군부터 일제 침략군까지 주둔했던 곳이다. 주한미군이 떠난 용산공원에 문재인은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했고 이게 옳아요. 생태공원이. 이재명은 임대주택을 짓자고 했다. 임대주택 지면 안 돼. 뭘 빠글빠글 보면 성작 같은 임대주택을 지어 도심 한가운데. 다 나중에 슬림화가 되는데. 그리고 김순덕이 나는 용산공원 한쪽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것이 제2의 해방과 맞먹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서두르는 것은 안보 문제를 포함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왔던 윤석열이가 지금은 제가 윤석열이가 경선 때부터 그렇죠.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깨졌고 법치와 상식도 깨졌다.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되면은 최고의 불통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고 난 엄청나게 경고했어. 몰라. 난 엄청나게 경고했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22대 총선 2024년까지 때 국힘을 과반 이상 의석을 만들려는 꼴로 나는 끝나요. 난 보수주의자고 죽을 때까지 보수할 거야. 근데 진짜 이렇게 윤석열 같은 이런 꼴통이 계속 나오면은 난 보수 안 해, 앞으로. 어디까지 했어? 특히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왔던 윤석열이가 지금은 여론에 따르는 것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 즉, 나 윤석열의 철학과 결단이 중요하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벗어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점은 정말이지 납득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다 알면서도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는 고집 불통의 일하는 방식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 얘는 꼴통이라니까. 나쁜 말로 하면, 좋게 말하면 뚝심인데, 뚝심이 아니구나. 떡심 같아. 보세요. 저는 떡심 좋아해요. 등심, 떡심 대 좋아하거든. 떡심 주위에 기름도 붙어있고, 버리지 말라 그래. 나는 한우집 가가지고. 거기 제일 맛있어.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떡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같이 극소수는 좋아하고, 이게 지금 국민이 용산 이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뚝심이 아니고 떡심이야. 국민의 대다수한테 지금 윤석열이는 용산 이전 문제로 버림을 받고 있어요. 네 번째 섹션. 윤석열은 물러서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리하여 제왕적 새 대통령이가 힘들다. 그리하여 제왕적 새 대통령인 윤석열이 5월 10일 날 취임했다고 치자. 야당에서 국무총리를 갖다 순순히 인준해 줄 것인가? 인준 안 지면 그런 건 난 신경 안 써, 솔직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터 정상회담차 일본을 거쳐 방한을 하면은 그게 5월 중순경인데, 한국에 오면은 윤석열이는 영빈관 말고 도대체 어디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지금 윤석열이가 통일동에서 잔대. 자. 제발 좀 자. 제발 좀 자. 입이 삐뚤어지든 그냥 제발 좀 자. 그것도 하나의 소통 방식이야. 박주민이 데려다 자, 박주민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있지, 걔 데려다 가자. 그런데 벙커를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얘가 지금 하는 건 잠만 안 자면 된다는 거야, 부부가.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간대. 그래서 용산 벙커를 쓰냐? 합참 벙커를 쓰냐? 그러다가 오늘 서랑스를 해. 그래도 청와대 벙커는 써야죠. 잠은 통일동에서 잘까요? 서초동에서 잘까요? 아니면 제3의 거처를 하나 얻을까요? 내가 그랬잖아. 청와대 옆에 하나 얻어. 짜증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니까. 아니면 거기가 노숙자들 몰려있는데 서울역으로 기어 들어가고 지하도로 서울역으로 가고, 그럼 얼마나 좋아? 헐벗고 굶주리고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으니, 이건 무슨 계속 나오는 게 먹는 이야기, 개 이야기 이런 것뿐이 아니네. 이 중대하찬 시기에. 아니 코로나는 여러분 재난지원금 50조 준다고 해결이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문제예요. 재생이 문제고, 돈을 아무리 소상공인들한테 줘봐야 재생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뽑은 거 아니야. 국민들이 고거트변은 윤석열을 뽑은 게 문재인을 단죄하라고 뽑았어. 다른 건 기대 안 했어, 나는. 박근혜를 그 당시에 뽑은 게 보수층이나 일반 중도층들이 다른 거 기대 안 해, 박근혜한테는. 대북 정책만 확실하게 억제 정책을 하라고 뽑은 거예요. 2년 후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 지금 2년 후까지 못 견딜 것 같고, 견디면은 어떻게 이 방송을 할지. 아니 바이든이 5월 중순경에 오는데
윤석열이는 청와대 영빈관 말고 도대체 어디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어? 통일동에서 해? 아니면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세계 대작들을 기획 지원시하는 8편짜리 가서 해. 김순덕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과연 승리하겠으며 이 사람들이 자꾸 공학적으로 지방선거를 갖고 나오는데 제가 그러죠. 지방선거의 영향은 아직 이게 악영향을 미칠지 않을지는 모른다고 한 달 후부터 제가 결론 내린다 그러죠. 제 말 믿으세요. 그리고 늙은이들 자유우파 하는 그 따라다니는 얘기 들어오지 마. 댓글 달지 마. 짜증나.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실은 전국은 얼마나 소란할 것인가. 협치나 통합은커녕 성공한 대통령 우파 정권 재창출은 가능할 것인가. 불가하다. 다 생각하고 있어. 보고TV가 된 필부인 정치평론가가 생각하고 있듯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과 용산 이전같이 이렇게 대통령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 질을 한다면은 지방선거는 어여여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총선은 패배할 것이며 그 전에 작살나요. 우파 정권 재창출하는 거예요. 그래 김순덕이가 나는 지금이라도 윤석열이가 물러선다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본다. 5월 9일까지 문재인한테 청와대를 맡기는 것이 순리이며 상식적인 생각이다. 집무실 이제는 그 다음에 하라. 윤석열 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책임 아래 하는 것이 옳다. 일단 문재인처럼 청와대 여민관에서 그 직무하다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8.15 광복절에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면 또 어떤가? 안보 공백도 없고 국민도 불안하지 않고 윤석열도 제왕직이라고 소리 듣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석 달쯤 윤석열이가 대통령 이전을 늦게 한다고 해서 잡아먹지 않는다. 누가 잡아먹는다는 거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초기에 달렸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게 말이죠. 지금 그 우파 유튜버나 우파 쓰레기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야? 까먹었다. 청와대로 들어가면 못 나온다. 문재인도 못 나왔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자꾸 세우죠. 그 나쁜 놈들이야. 공간의 의식을 지배당한다. 그놈의 새끼들은 공간의 의식을 다 지배당했어. 무속의 지배 다 당한 놈들이야. 뒤에 가서 욕할 거예요. 그놈들은 윤석열을. 아니 그러면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못 나갈 정도의 용량이고 못 나갈 정도의 의지라면 우리가 대통령을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우파 쓰레기 평론가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갖다가 앵무새처럼 해요. 수십 명이. 그놈들 다 쓰레기입니다. 선동을 하는 거죠. 우파 결집을 요구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지방선거는 요번 입건하고는 거의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놈들이 우파를 괴멸시키면서 돈 버는 놈들이에요. 좌파애들 상대방들의 논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밑바닥부터 상식과 합리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좌파 편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휴.